자, 그 다음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또 출제가 진짜 많이 되는 실기가 있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네, 지금. 정신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그 감가상각자산 처분하는 거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 나중에 부가가치세에서요. 이쪽은 출제를 많이 안 하는데 나중에 가시면 출제를 엄청나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실게요. 이것도 회계 전반에 걸쳐서 진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보시면 일단 사례부터 보세요. 사례부터 일단 이거 무시하시고 이거는 역으로 설명드리게 사례 가지고 하고 역으로 설명. 자 보시면 그리고 이 단계 안 지키셔도 돼요. 미리 얘기하면. 자 보시죠. 자, 건물의 취득원가는 2천만 원. 그러니까 건물 딱 보시자마자 감가상각자산이구나 라고 생각. 자, 건물은 2천만 원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처분 시 감가상각비가 쌓여져 있는 게 1,600만 원이래요. 그럼 이 건물은 얼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400만 원 남아있는 거죠.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여태까지 감가상각이 되면 1,600이 감가상각되면 400만 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은 남아있는 금액을 장부금액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장부금액은 얼마짜리 건물이냐면 400만 원짜리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시험에 나중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우리가 나중에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 건물의 장부금액은 이렇게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2천만 원이라고 답을 많이 하세요. 2천만 원이라고. 근데 2천만 원은 취득원가예요. 지금이야 제가 취득원가라고 썼으니까 여러분 취득원가라고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취득원가라고 안 나올 거예요. 알죠? 나중에 장부주의 하실 때.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화면 보시면 나중에 이제 다 이런 거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건물의 장부 금액은 이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1억 8,3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부 금액은. 근데 이거는 장부 금액이에요, 취득원가예요. 그렇죠? 취득원가요. 1억 8,300만 원 주고 사서 여태까지 5,210만 원이 감가상각이 된 거예요. 돼서 이 금액이 남아있다. 1억 3,090만 원이.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아셨죠? 그래서 꼭 장부금액이라는 용어 좀 잘 알고 계시고 남아있는 게 장부금액이에요.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근데 조심하실 게 그럼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건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건물 400만 원. 2번. 건물 2천만 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앞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좀 줄여서 감누라고 할게요. 감누. 감가상각 누계액 1,6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둘 중에 뭐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2번처럼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1번처럼 안 돼 있어. 절대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진짜 많이 중요해요. 계속 보도록 하죠. 이게 왜 중요한지는 다 하고 설명드리고. 자, 얘를요, 거래처에 50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400만 원 남아있는 건물을 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그렇죠. 이득 본 거죠. 100만 원만큼. 그렇죠? 자, 얘들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대요. 그럼 이 500만 원의 계정 과목은 뭐예요? 그렇죠. 미수금이죠. 잘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지만 지금 재고자산 아니죠. 상품 제품과 같은 애. 아니까 미수금이 맞습니다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해볼게요. 이걸 아셔야 나중에 부가가치세가 해결이 돼. 무조건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거의. 알죠? 그럼 우리가 건물 팔았으니까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없애야죠, 여러분들. 그럼 건물을 없애면 어디를 없애요? 그렇죠? 대변을 없애요. 얼마로? 400? 안 돼요. 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똑같은 400인데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원샷으로 날리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은 얘도 날리고 얘도 날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진짜 조심하세요, 이거 진짜. 알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은 각각 날려야 돼. 항상 운명 공동체니까 얘 총금액 날리고 얘도 날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가끔씩 400만 원 원샷으로 하시면 그건 땡이에요, 무조건. 알죠? 자, 그러면 건물을 2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그럼 건물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죠? 그죠? 저도 락을 좋아하긴 해요. 네. 자, 대변. 네, 여기 2천만 원. 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분계는 플러스로 끊어요? 마이너스로 끊어요? 플러스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건물 차변의 차감이잖아요. 그럼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디 태생이에요? 원래 대변, 그렇죠. 원래 대변 태생이에요. 차변, 자산,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 태생이에요. 그럼 대변에 있는 애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빼야죠. 빼니까 차변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 실기는 지금 못하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가서 할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진짜 많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요 참고란에 있는 애를 빼는 놈이다라는 거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은 우리가 건물이니까 여기 203번 감가상각 누계액 거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얘를 까요. 그럼 지금은 머리를 혹사시켰어요? 혹사 안 시켰어요? 머리를 혹사시켰어요? 혹사 안 시켰어요? 많이 혹사시켰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 다시 대변을 빼야 되니까 차변. 머리를 좀 많이 썼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거보다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뭐냐면 그럼 얘는 건물을 빼는 놈이니까 반대편 위치에 있겠죠. 본래 위치가. 반대편 위치니까 깔 때도 반대편을 까시면 돼요. 건물 대변으로 깠으니까 반대편 차변 까면 돼요. 어차피 반대편 태생이기 때문에 빼는 놈이니까.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00만 원은 미수금 잡히고 이렇게 500만 원 미수금.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건물이 유형자산이잖아요.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지금 이득 본 거죠. 맞죠? 그랬을 때 쓰는 계정과목은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손해봤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라고 불러요. 100만 원 이렇게 분계 끊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요거는 좀 알고 계시는 거 권장. 나중에 부가가치세 쪽에서 무조건 나오고요. 여기 그냥 회계만 있는 건 안 내요. 제가 낸 적이 없어요. 부가가치세 내고 부가가치세 결합된 걸 많이 낸다라는 거예요. 네, 얘를 모르시면 걔가 이해가 안 돼요. 알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설명 안 한 게 요거를 깜빡했어요, 여러분들. 깜빡한 건 아니고 제가 순서를 잘못 잡아가지고요. 여기 할게요. 자, 특수한 경우의 취득원가. 여기도 부가가치세에서 잘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가가치세를 들먹인 거기도 회계 처리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이라는 건 외부에서 사오는 게 취득이죠. 그죠? 외부에서 사오는 게 취득인데 우리가 외부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취득이 있다면 그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 얼마나 볼 거니 이거예요. 보시면 자, 요거 예를 들어 보죠.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분계도 맡겨 볼게요. 뭐냐면 내가 토지하고 요거 시면 돼요. 요거 내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산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샀어요. 같이 샀는데 나는 당초에 뭐만 필요하냐면 땅만 필요해. 땅만 필요한데 다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땅 위에 건물이 다 올라가 있어. 자, 보세요. 이 그림으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 땅, 땅이 있고요. 난 이것만 필요해, 이것만. 알죠? 난 땅에 건물 지을 거거든. 건물 짓고 다른 건물 짓고 싶어요. 알죠? 근데 그 내가 건물 짓고 싶은 땅이 다 강남인데 강남에 건물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알죠? 건물이 다 올라가 있어. 이 건물. 알죠? 그래서 나는 땅만 필요한데 지금 건물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땅하고 건물을 같이 샀어. 눈물을 머금고. 나는 이 땅이 반드시 필요해. 알죠? 눈물이 머금고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산 거예요. 근데 나는 당초에 필요했던 게 땅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땅이래. 이 건물을 바로 때려 부셔버렸어요. 정말 특별하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예요. 알죠? 그러면 내가 지금 분명히 땅하고 건물을 같이 샀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한 5억 한대 5억? 맞죠? 그리고 건물을 때려 부수느라고 1,000만 원 썼대요. 그럼 5억 1,000만 원 썼잖아요. 그죠? 그거 전부 다 뭐로 보냐 회계는 땅으로 봐요. 토지로 봅니다. 왜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숨겨진 의미가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은 땅하고 건물 샀고 건물 부신 거죠. 근데 그 뒷면에 뭐가 있어? 난 땅만 필요했던 거잖아요. 땅만 필요했는데 건물도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땅 건물 같이 사고 바로 건물 때려 부순 거예요. 그럼 이건 전부 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었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전부 다 토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면 좀 그러니까 분계를 좀 끊어주. 얘는 시험에 우리 회계로는 잘 안 내가지고요.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234페이지. 234. 234페이지. 몇 번이냐면 맨 아래 4월 거래의 3번이에요. 맨 아래 4월 거래의 3번인데 여러분들 4월 거래의 3번의 두 번째 줄 끝에 보실래요? 그 두 번째 줄 끝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토지 정지 비용 보이세요? 토지 정지 비용? 토지 정지 비용이 뭘까요? 토지야 멈춰. 네. 그렇죠, 여러분. 너무 뻔한 드립이었죠? 죄송해요. 그래서 토지를 고르게 하는 비용을 우리가 정지한다라고 해요. 고르게. 네. 그럼 한 문제 분께 끊어보실게요, 여러분들. 234페이지 3번 맨 아래. 손으로만. 손으로 분계. 다 끊으셨구나.
보시죠. 자, 제가 핵심 되는 걸 밑줄 쳤는데 여기에요.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4월 10일 날 샀고요. 갑자기 건물을 철거했대요. 같은 날짜 한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그 이유는 땅만 필요했기 때문에 같이 토지하고 건물 같이 사고 바로 건물 때려 부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산 거 800에 건물 바로 때려 부순 거 100만 원 전부 다 토지에 얹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토지 정지 비용 어떻게 해요? 포함이죠. 왜냐하면 토지를 우리 회사가 원하는 상태. 맞죠? 원하는 상태가 당연히 울퉁불퉁한 게 고른 상태잖아요. 고른 상태로 만들기 위해 쓴 거니까 이 금액 전부 다 토지의 취득 원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주의하실 게 그럼 개정 과목이 토지니까 어음 발행한 800만 원은 개정 과목 뭐예요? 그렇죠.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하시면 안 돼요. 지급업 하시면 안 돼요. 재고자산 매입한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 800만 원. 그다음에 당좌 수표 발행 우리 어저께 당좌 예금이 감소였죠. 당좌 예금 18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어떤 문제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려면은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회계 쪽 아니고 부가가치세 쪽 회계 쪽에서 나올 거예요. 부가세에서 많이 나와요. 좀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할게 사용 중인 회사 건물의 철거. 여기도 잘 나오는 편은 솔직히 아닙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냐면은요. 아까의 철거는 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철거죠. 맞죠? 난 토지만 필요한데 누가 건물까지 같이 사는 건물 때려 부숴요. 돈 아깝게. 그죠? 돈 아깝게. 그렇죠? 나 같으면 다른 땅 알아보겠다. 맞죠?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철거는 그거죠. 내가 새 건물 필요해서 기존에 있던 건물 때려 부수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이게 구건물. 구건물은 뭐냐면, 우리 9세대, 신세대, 이런 말 아직도 쓰나요? 저 때는 그런 말 많이 썼는데. 9세대, 신세대. 9세대는 옛날 세대, 신세대는 지금 세대. 요즘 MZ세대라고 하지만 저도 MZ세대는 맞아요. 좀 조상님급이죠. MZ세대 조상님급. 아무튼 자, 구건물을 나는 지금 새 건물이 필요해. 새 건물이 필요해요. 아직 새 건물 지금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시킨 거예요. 오케이? 새 건물이 필요해서 기존에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건물 철거할 때 분계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됐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사례 한번 들어보죠. 자, 이 기존 건물이 장부에 어떻게 돼 있냐면 건물 5억,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마이너스 4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유형자산, 감가상각자산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기존 건물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철거한 거예요. 그럼 철거하면 기존 건물이 어떻게 돼요? 날아가야죠. 그죠? 그럼 일단 아까처럼 건물 5억 날려야죠. 각각 날려야 돼요. 그래서 대변의 건물 지금 사례로 따지면 여기에다가 5억을 날리는 거죠. 5억. 맞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애야 돼요. 항상 운명 공동체인 이들은 각각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 퉁쳐서 없애시면 안 돼요. 알죠? 얘 날아갔으니까 얘도 날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은 빼는 놈이니까 반대편 태생이기 때문에 뺄 때도 반대편. 네.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로 따지면 4억이 되겠죠. 4억. 맞죠? 자, 그럼 일단 철거 비용 무시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기존 건물 철거한 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지금 1억짜리 건물이죠. 남아있는 건. 1억짜리 건물을 그냥 어떻게 보냐면 여기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적어요.
좀 웃기긴 하죠. 이거 처분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회계에서 어떻게 보냐면 그냥 기존 건물을 네가 새 건물 지으려고 철거한 거면 그냥 기존 건물을 처분을 빵원했다라고 봐. 이렇게 보라라는 거예요. 실질을. 그렇죠? 그래서 개정 과목을 개정 과목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래요. 기존 건물 그냥 빵원에 처분한 것으로 봐. 해서 전부 다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지금으로 따지면 1억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알죠? 자, 그랬다가 이제 이 건물을 철거하느라고요. 철거업체한테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1,000만 원. 알죠? 그래서 대변에 그 철거 비용이 현금으로 나갔다라고 가정.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회계적 논리로는 썼으면 뭐 아니면 뭐죠? 썼으면 비용 아니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쓰면 자산 아니면 비용 이렇게 했죠. 그럼 얘는 자산일까요? 비용일까요? 비용이죠. 왜냐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데 썼으니까 취득하느라고 쓴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거 비용은 자산 못 잡아요. 기존 건물이 날아가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비용으로 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변에 철거 비용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 근데 제가 지금 색깔을 칠 건데 요 두 놈 있죠? 유형자산 처분손실하고 철거비용 전부 다 성격이 어떤 비용일까요? 어떤 비용?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그렇죠. 영업외비용이에요. 우리 기억나시죠? 중요한 건 구분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통합하여 표시한다. 했죠? 그럼 둘 다 영업외비용인데 왜 구분하냐라는 거예요. 그냥 얹어. 그럼 맞아, 얹어. 그냥 유형자산 처분손실에 얹어라. 이놈 쉽게 굳이 영업 외적인 비용을 나누어서 쓰니 통합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서 그냥 1억 1,000만 원 적어요.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앞으로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계속 중요한 건 구분하고 중요하지는 통합해 표시한다. 이렇게 잡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관련된 문제가 234페이지 2번에 있어요. 234페이지 2번.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분개해주세요. 분개.
자, 보시죠. 자, 2번은 문제 읽어보시면 내가 새 건물 짓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때려 부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건물 날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날릴게요, 건물. 자, 그럼 건물은 차변에 500만 원 적혀져 있잖아요. 그럼 대변으로 500만 원 날려야 되겠죠? 날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가 자산을 빼는 놈이니까 차변을 빼는 놈이 대변태생. 대변태생인데 다시 까야 되니까 차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반대편 태생이니까 없앨 때도 반대편.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 분께 끊을 때는 뭐 건물이라고 거셔도 안 까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철거 비용도 있잖아요. 그럼 철거 비용 보통 예금에서 50만 원 나갔죠? 50. 그럼 이거 전부 다 뭐로 처리하면 돼요?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광고 떨면 돼요. 그냥 전부 다. 잘 나오는 애도 솔직히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결론. 자, 10분